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유럽 불교에서도 영국 불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과연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빨리 경전협회가 조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학문적인 쪽이었다면, 그럼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이제 불교 신행이 일어나고 일반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불교인이 되고 불교가 영국에서 지역화 로컬라이제이션 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800년대에 이 영국인들이 불교를 되게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는가 하면 부처님이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에서 만들어진 경전을 통해서 만난 부처님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적인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아주 냉철하고 합리적이면서 아주 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그 인디안 인스티튜트의 도서관에 가면 이 먼지가 막 이래 넘쳐나지만 그 제법 오래된 1800년대 중후반에 만들어진 잡지들이 있는데, 그게 간혹가다 이제 불교 관련되는 기사들인데, 거기 보면 되게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게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Perfect English Gentleman, 이런 완벽한 영국 신사가 부처님이다. 그죠?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 1800년대 후반의 영국인들은 아주 이 종교의 지도자이지만 아주 인간적이고 자기 자신이 알아차린 깨달음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두며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기보다는 이 자기가 깨달은 아니면 자기가 설한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이 부처님에게 열광했고, 이 부처님을 퍼펙트한 잉글리시 젠틀, 완벽한 영국 신사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영국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한 가지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만약에 부처님이 신이라면 어떤 기독교라든지 우리 이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우상 숭배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은 자기들이 이슬람 아래 또는 기독교 아래에 이제 불교를 위치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조금은 이런 좀 식민지 경영 내지 이제 오리엔탈리즘적인 측면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영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빨리 경전을 토대로 인간적인 부처님을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이게 진짜 부처님이다 이러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불교,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은 우리 대승불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불교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역사적인 부처님만을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 관세음보살이라, 지장보살이라, 그죠? 우리 문수라든지 뭐 다양한 이 불보살들을 모신데, 이거 다 신적인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영국 사람들 어떤 이런 것들은 이질적인, 진짜 불교가 아니라 이질적인 불교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초기 불교 문헌에서 나타나는 불교가 진짜 불교고, 그 이후의 불교는 타락한 것, 즉 식민지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과거의 불교는 진짜 깨끗하고 순수했으며 정말 뛰어난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불교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뭔가 타락하고 뭔가 이렇게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랍니까, 우리 좀 이렇게 증폭되고 과장된 어떤 그런 불교 아니냐 하는 식으로 엄청난 이제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이 불교학자들 사이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 식민지 시대 영국의 불교학자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스리랑카와 미얀마 불교가 잘못됐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진짜 불교를 보여주겠는데 그거는 빨리 경전 안에 있는 불교가 진짜 불교다. 그치? 뭐 그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불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보통 저희들이 학문적인 양심을 가지고 한다지만 이 일에 이제 매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영국에 있다가 한국에 온 게 이제 2003년, 2004년 정도 되는데, 한국 오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국대학교가 아닌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이제 불교 학자들,
심지어는 우리 동국대학교 내에 있는 분들조차 학자들이 하는 일이 살아있는 불교를 이렇게 비판하는 게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인 듯이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한국 불교학이 그 당시에도 어떤 이런 식민지 시대 불교학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가졌는데, 근데 바로 이런 식으로 불교를 대하는 태도, 사실 영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리즈 데이비스와 빨리 경전협회인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빨리 3장, 이거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깝고 따라서 순수하다는 이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래 전파하고, 빨리 경전 안에 있는 불교만이 진짜 불교다 그러니까 어째 됩니까? 특히 우리 한국 일본 불교의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닌 것으로 거의 이렇게 간주되는 어떤 그런 정도에까지 심각하게 어떤 불교의 실제 모습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리즈 데이비스는 1878년에 이분이 출판한 그 부디즘 이런 책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리즈 데이비스 당시에도 불교를 연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뭐 스펜서 하디라든지 폴 비간댓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얀마라든지 예를 들어서 라오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라든지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를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번역해가 출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번역한 이 책의 정통성은 내가 얼마나 그 당시 살아있는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잘 전달하는 데서 나온다. 그죠? 어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리즈 데이비스가 1878년에 부디즘이라는 책을 냈을 때 영국이나 유럽에도 일반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리즈 데이비스는 전혀 달랐는데, 리즈 데이비스는 뭐라는가 하면, 당신들이 지금 번역한 책들 내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미얀마에서 17세기 정도 돼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를 당신들이 번역했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우리가 훨씬 더 오래된 빨리 문헌이 있는데, 그지? 동일하게 라오스에서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스리랑카의 주석서에 있는 부처님 이야기를 번역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정말 진짜 부처님 이야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부처님의 일생을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자기가 만드는 부처님의 일생은 당신들 같이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커럽트되고 뭔가 후대에 뻥튀기가 돼가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초기 경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리컨스트럭션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작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부처님 일생의 정통성은 자기가 살아있는 불교의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경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을 제대로 찾아내느냐가 중요하니까, 자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부처님, 진짜 부처님, 역사적으로 있었던 부처님을 내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준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불교에 대한 접근이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죠? 스리랑카 불교가 모든 불교를 이해하는 표준이 되었고, 대승불교와 티베트 불교는 후대 인간들에 의해서 타락한 것 또는 사실상 불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었고, 심지어는 남방불교 내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이 스리랑카 불교가 한 900년에서 1000년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되어서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그리고 베트남 남부 지역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곳에도 또 이제 불교가 나름대로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표준으로 봤을 때 스리랑카 불교만이 진짜고 동남아시아는 또 아닌 거지. 아예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인들 사이에 이 리즈 데이비스의 영향력으로 이제 일어난 게 저희들이 보통 역사주의라고 하는데, 히스토리시즘이라는, 히스토리시즘 뭡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만은 진짜로 받아들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은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 역사주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일생이라는 이 광범위한 문헌 안에서 부처님의 전설적인 부분,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뭐 꿈을 꾸고 그 코끼리가 천상세계에서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부처님께서 이 그 뭡니까 이 포교 기간 중에 하늘로 붕 날아 오르셔가지고 몸을 두 개로 만드는 쌍신변을 보이셨다든지, 뭐 원우복미를 다양한 그 신화적인 이야기는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뭔가 하면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이고, 바로 이런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이 사실상 우리 영국인들이 최초로 불교를 만났을 때 불교의 모습이자 이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영국 사람들은 리즈 데이비스도 똑같은데 어떤 예식,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의식, 불교 의식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불교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경전도 합송하고, 뭐 이제 우리 그 초팔되면 부처님에다 물도 어깨에다 물도 뿌리고 하는 뭐 이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영국 불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창기에 리즈 데이비스라든지 리즈 데이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불교를 이런 식으로 접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불교 협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영국에서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영국에 여기 보시면 부디스트 소사이티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아일랜드, 영국 아일랜드 불교협회인데 이게 1907년에 만들어지고 리즈 데이비스가 여기 회장이 되면서 150여 명의 이제 회원들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 빨리 텍스트 소사이티와 별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강의와 토론과 강독입니다. 그지?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 물어볼 때 그게 무슨 불교냐? 그건 무슨 이 학문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 그냥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물론 이제 우리 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나는 불자다라고 하는 분들이 절에 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그 어디입니까? 저기 조계사 앞에 가면 불교 대학들이 있잖아요. 동산 불교라든지 뭐 조계사 불교대 그런데 열심히 가면서 불교 공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이 어떤 불교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에서 불교는 신행과 수행의 대상이기보다는 최초의 흥미로운 호기심의 대상이자 일종의 취미로서 받아들여졌고, 주로 강의와 토론, 강독이 중심이 되는 어떤 이런 게 최초의 영국 불교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영국이 이제 식민지 경영을 하다 보니 미얀마라든지 태국 이제 남부 지역도 사실 그 당시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고, 근데 이런 쪽이 영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1908년 미얀마에서 영국인으로서 최초로 수계를 받았던 알란 버넷이라는 분이 아난다 메띠아라는 이제 법명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들 계행이라는데 우리 왜 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중요한가? 부처님이 만들어신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뭐 이게 있는데, 특히 우리 남방에 가면 이제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에 계행을 아주 중요시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 알란 버넷 같은 경우에는 이 계행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게 진짜 불교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왜냐면 그 당시에 영국 불교인들이 제일 했던 건 뭡니까? 강의를 듣고 강독하고 토론하는 거였는데 알란 버넷이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지? 이 율장대로 나는 행동한다. 뭐 256개에 되는 계를 철저하게 지킨다. 전혀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초창기에 영국 사람들은 불교에 흥미를 느꼈지만 불교를 어떤 이 계행과 수행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거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이 학문의 대상, 호기심의 대상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그런 측면들은 1차 세계대전까지 영국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영국이 진짜 제대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영국이 진짜 제대로 이 불교를
이 어떤 하나의 종교로서 이렇게 자신들과 함께 한 거는 보통 크리스마스 험프리라 그러는데 이분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이분은 보통 험프리스라고 하는데 이분이 1924년에 영국 런던에 있는 부디스트 소사이티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 취임한 다음에 요 책이 있습니다. 험프리가 쓴 불교라는 책인데 그 보면 불교라는 게 이 학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불교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한번 제대로 신행도 하고 수행도 해보자. 이렇게 자기가 조금 이 협회의 방향을 바꿨다 그럽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5개를 수지하고 정기적으로 불교 경전을 낭송하도록 시킵니다. 이게 남방불교식인데 우리 남방불교에서 불자가 된다는 것은 판차실라, 그지? 5개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 뭡니까? 불교 교단에 보시하며 불교 경전을 우리가 외우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불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요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험프리스가 영국 불교협회에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제법 많은 사람들이 5개도 수지하고 경전도 이렇게 낭송합니다. 그지? 낭송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 5개를 수지하고 경전을 낭송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듣고 그치 불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게 훨씬 더 강했다. 그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25년에는 스리랑카 불교를 중흥시킨 마하보디 협회를 창립한 아나갈리카 다르마팔라가 이제 런던을 방문했고 이분이 방문했을 때 영국 최초의 불교사원이 런던 불교사원 보통 우리 런던 부디스트 비하라라고 하는데 그죠? 런던 부디스트 비하라. 지금도 우리 가면 있습니다. 그죠? 이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첼시 쪽인데 건물이 아주 깨끗하게 남아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밖에서 보면 일상적인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때 건물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불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영국에 있는 이 불자들에게도 뭔가 조금 이제 든든한 토대가 하나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기에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분들이 눈을 뜨게 됐는데 이 보통 우리 1910년대 2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는 우리 남방불교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 힐링이라든지 그지 어떤 부디스트 메디테이션 사이키아트리 불교 명상 상담 이런 것까지 해서 엄청나게 이게 커졌지만 사실 우리 초창기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책만 읽다가 그 다음에는 험프리스와 함께 5개도 수지하고 경전도 독송했는데 뭔가 자기들에게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들 뭔가 이 불교를 마음으로 느끼고 불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로 없었는데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스즈키 다이세츠입니다. 여러분 스즈키 다이세츠는 이 일본계 미국인이죠. 이 샤쿠쇼엔이라는 일본의 그 하나조노 대학, 그러니까 이 린차이선, 임재선 계열의 이제 스님이 우리 1900년대 1800년대 후반에 세계 종교의회라는 거, 세계 종교대회가 시카고에서 있었을 때 갔다가 이제 전 세계 종교인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자기는 영어가 제대로 안 되는 그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래도 그래서 이 그 샤쿠소엔이 생각한 게 미국에 있는 이 그 일본계 미국인 2세나 3세 영어가 완벽한 사람을 내가 몇 명 데리고 가서 교토에 있는 하나존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스님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데려오면 이분이야말로 일본 불교를 완벽하게 미국에 알려줄 수 있는 분이다 해가지고 이분이 한 3명 정도를 선발해가 가는데 시카고가 있는 쪽이 이제 일리노이주인데 일리노이주의 아마 출판사에서 일하던 분입니다. 그죠? 이분을 데리고 스즈키 다이세츠를 일본으로 데려가서 하나조노에서 이분이 공부하고 임재종의 스님이 됩니다. 그죠? 그 린차이젠의 스님이 돼가 이제 미국으로 오니까 이게 이제 1920년대 30년대인데 전 세계에서 영어로 선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게다가 영어로 선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선불교의 선문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실제
선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때 최초로 뭘 해봤겠습니까? 스즈키 다이제스트가 명상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크리스티안 험프리스가 뭐라는가 하면 스즈키하고 1시간 수행하면서 자기가 수주간 경전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자기가 느낄 수 있었다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점차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불교를 학문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였다가 어떤 계율을 받아들이고 경전을 독송하는 어떤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한 다음에 스즈키를 통해서 이 남방불교의 명상 체험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대승불교의 선 체험을 먼저 하면서 수행이라는 게 있구나. 이 수행이라는 게 불교에서 엄청 중요한 것이구나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런던에서 제법 불교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동기는 만들어졌지만 아쉽게도 바로 이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우리 스즈키라든지 그 미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 전부 다 어째 되겠습니까? 이 전부 다 그 캠프로 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이제 적대적인 국가 어떤 이런 속에서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의 혼란기 속에서 어떤 이런 이 무브먼트가 계속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게다가 일본이 이제 워낙 그 불교가 강하다 보니 불교에 대한 비판도 많이 생겼고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불교는 무신론자들이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 비슷하게 무신론자들이 이제 이렇게 무시받던 시대인데 게다가 부처님께서는 나를 이 그 뭡니까 신과 같이 섬기지 말라 했지만 모든 절에 가면 불상들이 있고 불상에다가 우리가 절을 합니다. 그죠? 부처님에게 우리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걸어간 풋스텝을 우리가 따라가야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기의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유럽식으로 보면 부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기의하는 거니까 니들은 개인을 숭배하는 개인 숭배하는 종교다 하는 어떤 이런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불교가 조금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죠? 1935년 이전에 영국인들이 불교 호감을 가졌지만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는 불교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이제 불교인들이 이 2차 세계 대전의 아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1950년대 후반, 60년대에 이제 황금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 1952년 경이 되니까 이제 영국도 이제 2차 세계 대전의 그 아픔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극복되는 이런 시기가 오는데 이때 이제 영국에도 제법 많은 대승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분이 여기 있는 에드워드 콘제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이 뿌라지냐 빠라미따 보통 저희들이 반야경이라는데 수없이 많은 반야경을 이 연구를 해가 끊임없이 책으로 냅니다. 그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의 이 불자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불교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자기를 불교로 이끌어줬던 책들이 몇 개는 있는데 이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드워드 콘제가 번역한 다이아몬드 수트라, 위즈덤 수트라 하는 우리 반야경들인데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영국이 아주 다양한 불교에 노출됩니다. 아직까지 이 시기는 유럽의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와 우리 스리랑카 불교와 동남아시아 불교와 이제 선불교가 혼재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영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영국 사람들은 뭔가 한 군데 일에 소속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 자신들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종파에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범불교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꼭 우리나라 옛날 통불교 비슷하게 모든 불교를 다 수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야말로 유럽 불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험프리 같은 사람들 책을 냈는데 이 책이 30만 부 이상 팔리는 엄청난 어떤 이런 계기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현지에 가서 이제 불교 수계를 받고 오는 분들이 이 불교의 중심이 되는데, 태국에서 비구계를 받고 온 윌리엄 퓨페스트라는 분이 1955년에 영국에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이 이분에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분이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결국 환속해 버리는데, 이분이 이제 환속하면서 이제 이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뭔가 남방불교의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다들 이렇게
좀 실망했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태국과의 이 그 든든한 이 연결고리 덕분에 영국 불교가 이 테라와다 불교교단 태국에 있는 과 이 아주 협력을 해서 영국에 많은 일을 했고 특히 1966년이 되면 태국의 왕과 왕비의 후원으로 런던에 붓다 빠디빠라는 불교 사원을 만듭니다. 지금 여기인데 우리는 런던에 가면 있습니다. 그지? 꼭 태국에 있는 불교 사원 같지만 요게 그 당시에 이분 덕분에 만들어진 불교 사원인데 그러다 보니 이런 불교 사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영국에 온 런던에 온 남방 출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베트남에서 영국에 이주 왔더라도 남부 사람들은 주로 남방 불교인들이고요.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미얀마에서 온 불자들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우리 영국에서 이분들의 역할은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는 이 그 남방 불교 이 명상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60년대가 되면 제가 많은 그 이 유럽 사람들이 기존의 사회 질서와 종교적인 무게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상가 락시타인데 상가 락시타 이분은 이 그 영국인으로서 인도에서 이제 수계를 받았는데 이제 남방 불교에서 수계를 받고 런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지? 근데 상가락시타라는 이름은 빨리어가 아니라 산스크리트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 인도에 있을 때 남방 불교만을 공부했던 게 아니라 티베트 불교를 그 당시에 만나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제법 많은 티베트 불교의 종파들이 들어와 있는데 1960년대에 유럽인들이 티베트 불교에 열광한 이유는 기존의 사회 질서의 한계를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을 때 TV 뉴스와 아주 다양한 매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달라이 라마가 히말라야의 설산을 넘어서 인도에 자리를 잡고 수없이 많은 티베트 불교 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엄청난 양의 경전을 등에 이렇게 메고 완전 그 설산의 그 눈밭이잖아요. 맨발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티베트 불교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부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죠? 어떤 그런 속에서 티베트 불교가 점차적으로 유럽인들 특히 1960년대, 70년대 이 저항 세력, 저항하는 마음, 기존의 사회 질서에 반항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바로 그 영향을 이제 상가락시타가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964년에 상가락시타가 돌아오게 되는데 상가락시타가 돌아와서 이 남방 불교를 표방하는 영국 불교협회에 오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보니까 이 남방불교 스님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티베트 불교를 훨씬 더 선호한.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학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다가 결국 이분이 추방됩니다. 추방. 상가락시타가 그래서 추방된 다음에 이분이 자기를 따르는 영국인들을 모아가지고 사실상 남방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혼합한 형태의 새로운 불교를 만드는데 이거를 프렌드 오브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프렌드 오브 그지? 그래서 보통 그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뭐 서구 불교 협회라는데 사실상 이게 이 남방 불교 쪽에서는 티베트 불교 쪽이니까 이단이다 그러고 티베트 불교 쪽에서는 저게 티베트 불교 같기도 한데 남방 불교 같은 거 아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뭡니까? 최초로 불교가 영국에서 영국적인 방식으로 지역화돼가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영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남방 불교의 계율 위주의 수행만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영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티베트 불교의 엄청난 어떤 이런 그 에너지를 아니면 엄청난 뭐 신화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가장 자기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라 그러는데 독신주의를 포기하고 제가와 성가가 함께 있는 중간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전통적인 불교와는 조금 이렇게 선을 긋게 되고 이제 전통 교단에서는 이 외면을 받지만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는 우리 영국에서의 되게 큰 불교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그러니까 불교 공부할 때 제 선배님이 이제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출신 두 분이 저기서 만나가지고 옥스퍼드 와서 두 분 다 박사라고, 한 분은 지금 이제 우리 그 킹스 칼리지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옥스퍼드에서 이제 빨리어를 강의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속했던 데가 이제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고,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물론 초기 불교도 있지만 우리 티베트 불교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새로운 영국 불교의 주류가 됩니다. 제가 요 쌍가락치타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반승 반속이죠. 승가와 제가가 이제 반반 정도 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스캔들이 생깁니다. 그죠? 이 쌍가락치타인데, 제가 영국 있을 때도 이제 쌍가락치타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봤고, 한국 와서도 제가 이 시간 날 때마다 듣는데 정말 이 불교를 아주 쉽게 말씀을 잘 하십니다. 듣고 있으면 이 마음에 콕콕 와닿는데,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엄청난 이 그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안에 이 그 남녀 스캔들 한가운데 휘말리면서 이 웨스턴 부디스트도 조금 약해집니다. 완전 와해돼 버리고, 그 안에서 이래 많은 사람 뛰쳐나와 버리고, 제 아는 분들도 몇 분 뛰쳐나와 버리는데, 결국 지금 현재는 쌍가락시타가 퇴진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를 티라따나 하면 티 하면 삼이고요, 라따나 하면 보석이지. 그 티라따나 하면 삼보, 불법승,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이 만든 교단, 요걸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티라따나라는 교단을 새로 만드는데, 제가 이 요즘 우리 뭐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 이분들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각자의 종교 경험이라든지 자기가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불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막 보면 이분들도 막 이야기하다가 막 눈물 흘리는데, 저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막 같이 막 눈물 흘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이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가 우리 한국 불교의 조계종이나 태국 불교의 마하니까야나 아니면 티베트 불교의 뭐 게르판에서 보면 뭐 마구석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지금은 티라따는데, 진정으로 이 영국에서 영국화된 불교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영국 불교가 상당히 다양화되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기존의 이 그 불교 질서에 대한 반항 속에서 티베트 불교가 이제 영국에도 전해져 가지고 1967년에 아콩 림포체를 중심으로 까르마까규가 사실상 이 지금 현재 유럽 불교의 티베트 불교의 주류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초로 티베트 불교 센터를 영국에 설립하는데, 영국의 티베트 불교 센터가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명상이라든지 이타행 이런 게 영국 불교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1972년이 되면 일본계 보통 우리 조사선 이게 소토선이지. 소토선. 이게 이제 영국 사람이 일본에 있다가 이제 배워가지고 로시에 건넷인데, 이분이 좌선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선불교 전통을 영국에 이식해가지고 우리 스트로홀이라는 불교 사원을 건립하고요. 여전히 이곳은 제법 많은 불자들이 앉아가지고 이 좌선 중심의 수행을 하는 곳으로 우리 런던 시내 한 곳도 있습니다. 그죠? 이 발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마타 협회인데, 우리 불교의 명상을 두 개로 나누면 위파사나와 사마타 이랬는데, 사마타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끊임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다. 우리 마음을 가라앉혀서 전혀 물결이 없는 호수와 같이 만드는 어떤, 이거 우리 사마타라는데, 영국의 이제 학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불교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행도 같이 해보자. 이게 이제 사마타 협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국의 사마타 명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빨리어를 학송하고 문헌을 연구하는 사마타 명상과 어떤 이런 연구가 병행되는 협회가 설립되었고, 영국 중부 지방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학자들이 또한 많이 배출되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PTS 회장, 빨리 경제협회 회장도 잠시 역임했었던 맨체스터 대학의 랑스 카진, 이런 분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마타 협회는
제법 이제 학술적으로는 괜찮지만 이게 영역이 크지 않았는데 진짜 일본 불교가 영국에 와서 토착한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와는 다른 식으로 토착한 대표적인 예인데 보통 우리 속과 가까이 SGI라 그러지. SGI 속과 가까이 인터내셔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저기 마포 쪽에 용산 쪽에 가다 보니까 그 속과 가까이 인터내셔널 있는 거 제가 봤는데 제가 이 속과 가까이 인터내셔널은 저기 어디냐 뉴헤븐 예일 대학에 강의로 갔을 때도 있고 버클리 가도 있고 오만대 때만대 다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 속과 가까이가 일본에서는 조금 이 그 기존의 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제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니찌랭 일련종 계열의 그러니까 우리 법화경 계열의 어떤 그런 조직이다 보니 조금 이렇게 속과 가까이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뭐 그런 게 많은데 영국에서 이게 성공을 합니다. 이게 우리 쉽지 않은데 어떤 연부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경전을 찬팅한다는. 굳이 경전 찬팅하는 거야. 아발로키테슈아를 계속해서 외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게 함께 하니까 상당히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그 종교적인 감흥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과에 이 속과 가까이 출신이 한 두세 명 있었는데 야, 내가 영국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 그 합성을 통해서 다져진 우정으로 이렇게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모습들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일본 불교라면 남방 불교도 점차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데 왜냐하면 딱 이 시기가 되니까 어찌 됩니까? 미얀마에서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이 남방 불교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명상 이거 우리 위파사나라 그러는데 위파사나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파사나가 이제 초기 경전과 관련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초기 경전을 바탕으로 위파사나를 하고 초기 경전과 함께 위파사나 운동을 하는 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보통 우리 웨스턴 테라와다라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런던 남부 서섹스에 가면 치서스트라 그러는데 엄청 큽니다. 여기 가면 숲으로 쫙 둘러다니는데 한가운데 딱 가면 완전 이 그 꼭 무슨 뭐 별장 비슷한 거대한 건물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 여러 방들이 나눠져 가지고 명상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이 웨스턴 테라와다의 그 이 명상 운동하는 곳이라 그럽니다. 그죠? 어떤 이런 운동들이 끊임없이 생겨 가지고 이쪽 남방 불교권에서도 제법 많은 이 신자들이 늘어나고 보통 우리 이런 거를 포레스트 몽크라는 숲속 불교 전통 그러니까 이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발전할 때 도시에 있는 걸 거부하고 나는 숲에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명상하면서 살겠다는 게 이제 그 전통인데 이 드디어 영국에서 남방 불교가 드디어 강의실에서 강의만 하고 토론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치 아주 넓은 부지의 이런 이 그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하는 쪽으로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1970년대 이러는데 여기 되게 크고 멋있습니다. 저 딱 한 번 가봤는데 제가 영국 갈 때마다 여기 꼭 한 번씩 이제 앞으로 들리겠다라고 이제 굳게 마음은 먹고 있지만 마음대로는 잘 안 되는데 한 번 기회가 되면 가고 런던에서 별로 안 봅니다.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970년대가 이제 이런 발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금 현재 영국 불교를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는데 이 1980년 이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방 불교는 좀 정체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 남방 불교의 신자들은 극소수의 영국인들과 전부 다 이주민들입니다. 태국에서 이민 온 사람, 라오스에서 온 사람, 미얀마에서 온 사람. 어떤 그런 인구가 이제 정체되다 보니 남방 불교 전통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서구화한 이 불교 교단이 발전합니다. 대표적인 게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보면 뭔가 이래 섞어난 것 같지만 제대로 영국에서 영국화된 것이고 그다음에 속과 가까이 SGI 인터내셔널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저기 이제 버클리 가면 있는 것도 그렇고 뉴헤븐 있는 것도 그런데 일본의 지원을 받습니다. 일본에 있는 본부에 그죠. 근데 영국은 완벽하게 독립해가지고 이 신장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책 같은 거 이래 없으면 제가 어딥니까 SGI 여기 가가지고 도서관 가서 이렇게 그 책 빌려가 보고 해.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도서관 사서하고 친해졌는데 결국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래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런 이 완전히 영국화된 유럽화된 불교 교단이 1980년대 이후에는 영국 사회에서 불교의 주류가 됩니다. 비슷한 현상이 티베트 불교에도 일어나는데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 이제 1980년대 이후가 되는 티베트 불교 4대 종파가 다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까르마 까규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거기에 더해 가지고 나머지 샤크야파라든지 게륵파라든지 이제 전부 다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불교가 들어온 상태에서도 여전히 티베트 불교의 주류,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티베트 불교인들의 마음의 고향은 누굽니까? 달라이라마입니다. 그죠? 달라이라마. 근데 1976년에 캄브리아의 만주스리 인스티튜트라는 게 게륵파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분 이름이 게세 겔상 가초입니다. 게세 겔상 가초. 사진 있나? 게세 겔상 가초인데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1990년에 뉴 까담파라는 사실상 기존의 티베트 불교의 4대 종파와는 독립되는 새로운 종파를 만드는데, 주로 영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새로운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분리되는 새로운 불교를 만드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달라이라마와 대립하는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이제 달라이라마와 대립하고, 그러다 보니 달라이라마가 유럽에 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달라이라마 반대 시위를 하는데, 주로 누가 다 하느냐? 뉴까담파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제가 이 2008년에 제가 달라이라마를 만나서 한 2분 정도 직접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만났는데, 이 달라이라마가 옥스퍼드 불교학센터를 방문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제 지도 교수님, 곰브리지 교수님이 너도 와서 같이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래 돌아가지고 갔는데, 우리 옥스퍼드 도착하니까 전쟁터였습니다. 그죠? 한 200~300명 정도 되는 시위대가 달라이라마가 가는 데마다 다 시위하는데, 제가 보니까 뉴까담파 사람들이고, 제가 보기엔 뭐 중국의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흥미롭게도 이 뉴까담파가 제법 영국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주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남방 불교는 계속해서 더 많은 명상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 텍스트 전통과는 거의 이제 결별하고 명상 위주로 이제 완전히 새롭게 재편돼 가지고 이 그 남방 불교가 발전하고 있고, 소도성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있지만 2000년경에 보니까 6,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속과 가까이 니찌렌, 그죠? 이거는 영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니찌렌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1년 통계인데 약 15만 2천 명 정도의 불교 인구가 있는데, 6만 명 정도가 영국계 백인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주민들이었다. 영국계 이 그 백인들은 주로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지금 이제 띠라따나인데, 아니면 이제 뉴카담파 같은, 아니면 이제 까르마 까규 같은 그런 데 속합니다. 그죠? 남방 불교 전통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숲속 사원 정통으로 명상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국 불교가 발전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 뭔가 이분들이 처음에는 식민지의 불교를 문헌 중심으로 접했다가 식민지의 불교를 배웠지만, 점차적으로 그거를 자신들에 맞는 방식으로 바꾼 거를 훨씬 더 이게 자신들에게 맞는 거로 받아들이고, 사실 그런 불교, 우리 띠라따나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나 뉴카담파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끄는 거는, 이 영국이라는 환경에서는 불교가, 한국 불교가 최고다 한국식으로 하자, 티베트 불교가 최고다 티베트식으로, 남방 불교가 최고다 남방식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영국의 상황에 맞게 변화한 불교가 진짜 영국인들을 이끄는 불교가 돼서 발전했다. 그지? 어떤 종파들은 전통, 그러니까 기존의 아시아 정통 종파에서 보면 이단 같지만, 영국이라는 새로운 풍토에서 불교가 지역화하고, 바로 이렇게 지역화해가지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불교가 사실상 앞으로
영국에서 불교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새로운 동력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